사마이는 한 해군 5년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뛰어난 절조를 가졌으며 총명하고 사리에 밝았고 뛰어난 지략을 갖춘 데다가 학식이 뛰어났고 식견이 넓었으며 유교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하니 한마디로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한 해군 출신인 양주는 안목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했는데 양주는 약관이 되기 전에 사마이를 보고는 그가 예사롭지 않고 특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합니다. 또한 사마이의 형인 사마랑과 친하게 지냈던 상서 최엄은 사마이가 성년이 되자 사마랑에게 그대의 아우는 총명하고 똑똑하며 강단이 있고 영특하니 그대는 아우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며 사마이를 칭찬했으나 사마랑은 사마이가 자신의 동생이었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건안 6년 한 해군에서 사마이를 상계연으로 청거했고 20가지 사마이를 추천했기에 당시 사공이었던 조조는 사마이를 등용하려 했는데 사마이는 한나라의 운명이 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씨에게 저리를 굽히지 않기 위해 중풍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고 일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조조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밤중에 사람을 보내 사마이가 진짜로 병에 걸렸는지를 은밀히 확인하려 했고 이를 알아챈 사마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마이는 조조의 눈을 피해 응고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책을 말리기 위해 밖에 두었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자신의 처지를 잊고 직접 책을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안의 여종 한 명이 목격해버렸고 이에 사마이의 부인이었던 장춘하는 그 여종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일이 누설되어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기에 그 여종을 죽인 다음 직접 집안일을 돌봤다고 하며 이러한 장춘하의 기지 덕분에 사마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사마이를 잊지 않았고 건안 13년 승상의 자리에 오르자 다시 사마이를 등용하여 문학연으로 임명하려 했고 이에 사마이는 등용 제의를 또 피하려 했으나 조조의 명령을 가지고 온 관리가 만약 다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면 그대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에 사마이는 두려워하며 관직에 올랐다고 합니다. 사마이는 안으로는 꺼리는 바가 있어도 겉으로는 관대한 척을 했다고 하며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미워했고 임기응변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사마이를 살펴보며 그가 용맹스럽고 강한 뜻을 품고 있는 것을 알아챘고 또 그가 난고상이라는 말을 듣고는 사마이를 불러와서 고개를 돌려보게 하니 몸의 움직임 없이 얼굴만 곧바로 뒤를 향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난고상이란 이리처럼 몸을 움직이지 않고 목만 돌려 뒤를 돌아보는 상을 뜻하며 이러한 상을 지닌 사람은 야심이 있어 반역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조조는 3마리의 말이 구유에 있는 모기를 먹고 있는 꿈을 꾸었는데 사마시의 많은 말마였고 구유는 조시의 조를 상징했기 때문에 조조는 이 꿈을 매우 꺼림칙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조비에게 사마이는 신하로 남을 사람이 아니니 반드시 너의 집안일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마이를 견제하게 했으나 다행히도 사마이는 평소에 조비와 친하게 지내며 서로 돕고 지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마이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것이 조조가 직접 나서서 가만히 집에 있던 자신을 강제로 끌고 와서 관직에 앉혀놓고는 갑자기 반역을 일으킬 상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보내려 했다는 것인데 사마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의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밤에도 잠을 잊을 정도로 일했고 가축을 기르는 일까지 모두 직접 챙기며 성실하게 임했기에 이로 말미암아 조조는 마침내 사마이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고 합니다. 건안 20년 조조가 장로를 정벌하던 시기 사마이는 조조에게 유비는 속임수와 힘으로써 유장을 사로잡았고 총나라 사람들이 아직 그에게 기부하지 않았는데도 멀리서 강릉을 두고 다투고 있으니 이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만약 한중에서 위험을 빛낸다면 익주가 진동할 것이고 군대를 진격시켜 전투에 임하게 하면 형세상 적들은 반드시 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세에 의거한다면 공력을 이루기 쉽습니다. 성인은 능히 시대의 흐름을 어기지 않으며 또한 시기를 잃지 않습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조조는 사마이에게 사람이 괴로운 것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이미 농우를 얻었는데 다시 촉을 얻고자 하는가 라고 대답하며 사마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조조에게 옛날에 기자가 계책을 펼 때는 백성의 생활과 안정을 정치의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천하에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대략 20여만 명에 이르니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원대한 계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병장기와 갑옷을 거두지 않더라도 마땅히 한편으로는 농사를 짓고 한편으로는 수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였고, 이에 조조가 사마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농사를 짓고 곡식의 저축에 힘쓰자 나라의 풍년이 들어 곡식이 풍족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사마이는 조조에게 형주 자사 호수가 거칠고 난폭하며 남양 태수 부방은 교만하고 사치스러워 그 둘 모두를 변방에 있게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으나 조조는 사마이의 말을 살피지 않았고 결국 사마이의 걱정대로 관우가 북진하여 본성의 조인을 포위하고 우금 등 7군이 모두 수몰되자 호수와 부방은 관우에게 항복하였고, 이로 인해 조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호흡인 허창이 보족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여겨 황하 북쪽으로 호흡을 옮기려 했는데 사마이와 장제가 이를 반대하며 우금 등이 수몰당한 것은 싸워서 지키다가 그르치게 된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대계에 있어서 손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호흡을 옮긴다면 이것은 적에게 약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수와 면수의 백성들은 크게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공과 유비는 겉으로는 친하나 안으로는 멀어져 있으니 관우가 뜻을 얻는 것은 송건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송건에게 권하여 깨우쳐 주어서 그 뒤를 이끌게 한다면 그 즉시 번성의 포위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에 조조는 그들의 계책을 따랐고, 그로 인해 관우는 송건의 기습 공격을 받아 몰락했는데 당초 송건은 조조의 제안 없이도 관우를 공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마이의 계책이 송건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마이는 처음 관직에 올랐을 때 조비와 함께 곳곳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신분을 쌓았고, 조비가 태자가 되자 태자 중서자에 임명되어 조비를 수행하였으며 매번 큰 계획에 참가해 그때마다 기발한 계책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비는 사마이를 매우 신뢰하였는데 사마이는 진곤, 오질, 주삭과 함께 태자의 내 친구라고 칭해졌다 합니다. 이후 조조가 죽고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사마이는 상소로 임명되었고, 조비의 지지하에 파격적으로 승진하여 황초 2년에는 시중 상서우복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황초 5년 조비는 군을 일으켜 광릉까지 출병하여 오나라와의 국경에서 군의 위세를 뽐냈는데, 조비는 출병하기 전 사마이를 허창에 남겨 그가 후방을 지키게 하였고, 그를 상양으로 고쳐 봉하고 무군대장군 가절로 임명하여 병사 5,000명을 거느리게 하였고, 급사중과 녹상서사의 관직까지 더해주었으나 사마이는 이를 고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비가 사마이에게 내가 여러 국정 업무를 보면서 낮부터 밤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되니 잠깐이라도 편하게 쉴 수가 없었어. 이것은 그대에게 영예를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요 라고 말했기에 사마이는 조비의 뜻을 따랐다고 합니다. 황초 6년 조비가 다시 수군을 크게 일으켜 오나라 정벌에 나서며 사마이에게 명하여 안으로는 백성들을 진무하고 밖으로는 군수 물자를 공급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날 무렵에 사마이에게 조서를 내려 내가 후방의 일을 크게 걱정하니 경에게 일을 맡기노라. 조참이 비록 전공이 있으나 소아 또한 중요한 인물이다. 나로 하여금 서쪽을 돌아보며 걱정하지 않게 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했다 합니다. 또한 조비는 광릉에서 낙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동쪽에 있으면 무군은 마땅히 서쪽의 일을 총괄하고 내가 서쪽에 있으면 무군은 마땅히 동쪽의 일을 총괄하라 라고 명했기에 사마이는 허창에 머무르며 수비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조에게 순욱이 있었다면 조비에겐 사마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조비는 자신의 병환이 깊어지자 사마이와 진군, 조진, 조휴를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겨 고갱 대신으로 삼았고, 태자였던 조에게 이들과는 틈이 생기더라도 결코 의심하지 말도록 하라 라는 말을 남긴 뒤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황초 7년 조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송건은 제갈근과 장패를 보내 양양을 공격했는데 사마이가 직접 군을 이끌고 진격해 오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장패를 참수하였으며 천여 명의 적군을 베는 공을 세웠기에 표기대 장군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태화 원년 조예는 사마이를 완해 주둔케 하고 독형의 이 주재군사로 임명했는데 이는 형주와 예주 지역의 군무를 사마이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당초 맹달은 유비의 수하였으나 조비 시절 위나라에 항복을 했는데 조비는 맹달을 매우 호하게 대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맹달의 말과 행동이 강악하고 교활하여 신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조비에게 누차 간언하며 그를 멀리해야 한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비는 오히려 맹달을 신성태수로 삼고 후에 봉했으며 임시로 부절까지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비가 맹달을 중히 대우했기에 맹달은 조비 살아생전에는 위나라에 충성을 다했지만 위나라 중신이자 친하게 지냈던 황계, 하우상 등이 죽고 조비까지 죽어버려 위나라 조정과의 끈이 떨어져 버리자 맹달은 그때부터 다른 마음을 먹고 오나라와 총나라와 연락을 취하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서 은밀히 위나라를 도모하려 합니다. 하지만 맹달의 생각과 달리 초계 제갈량은 그가 주대없이 언행을 이랬다 저랬다 하며 말을 바꾸는 것을 미워하였고 또 그가 화를 일으킬까 염려했기에 제갈량은 맹달의 거사를 재촉하기 위해 그가 위웅태수 신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여 광모라는 인물을 보내 거짓으로 위나라에 항복하게 한 뒤 신이를 찾아가게 해 맹달의 계획을 누설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맹달은 장차 군사를 일으키려 했는데 사마이는 맹달이 빠르게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그에게 서신을 보내 장군은 과거의 유비를 버리고 위나라의 몸을 위탁하였기에 나라에서는 장군에게 다른 나라와의 국경을 맡기고 촉을 도모하는 일도 맡겼는데 가히 매우 솔직하고 올바른 선택이었소. 그리고 총나라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 할 것 없이 장군에게 이를 갈면서 분노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제갈량은 우리를 서로 싸우게 하고 싶어 했으나 오직 방법이 없어 고심할 뿐이었소. 그러니 광모가 한 말이 작은 일이 아닌데 제갈량이 어찌 경솔하게 누설되게 했겠소. 이는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오 라고 하며 맹달을 안심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이의 계책대로 맹달은 사마이의 서신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망설였고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마이가 맹달을 토벌하려 하자 휘하 제장들은 맹달이 부족과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관망한 뒤에 움직여야 한다고 했으나 사마이는 맹달은 신의가 없고 지금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있을 터이니 마땅히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틈을 타서 신속히 해결해야만 하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게다가 맹달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제갈량에게 보낸 서신에서 와는 낙양과 800리 떨어져 있고 내가 있는 곳과는 1200리가 떨어져 있으니 내가 거사했다는 말을 들으면 마땅히 천자에게 표를 올려서 서로 왕복을 해야 하니 한 달은 걸릴 것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저의 성은 이미 견고해져 있을 것이며 군사들은 충분히 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지세가 깊고 험준하여 사마이가 직접 오지 않을 것이니 다른 장수들이 온다면 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이러한 맹달의 예상을 깨트리고는 직접 출진하였고 이틀 길을 하루 만에 걸으며 8일 만에 상룡성 아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나라와 총나라는 서성의 안교와 목난세로 지원군을 보내 맹달을 구하고자 했으나 사마이가 휘하 제장들을 보내 이를 저지하니 맹달은 제갈량에게 서신을 보내 제가 거사한 지 8일 만에 그들의 병사들이 성 아래에 이르렀으니 어찌 그리 신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당황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달이 있는 상룡성은 삼면의 물에 의지했기 때문에 맹달은 성 바깥에 목책을 세워 스스로 견고히 방비했으나 사마이는 군을 진격시켜 물을 건너가 목책을 깨뜨리고는 곧바로 성 아래에 이른 뒤 8갈래 길로 성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6일 만에 맹달의 조카인 등용과 장수 이보 등이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했기에 맹달의 반란은 이로써 막을 내렸고 사마이는 맹달을 참수한 뒤 그 목을 수도로 보내고는 1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 승리를 떨친 군대를 거두어 관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마이는 맹달을 정벌한 뒤 그 지역의 명을 내려 농사일과 뽕나무를 가꾸는 일을 권장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금하게 했기에 남쪽 땅의 백성들은 매우 기뻐하며 위나라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맹달은 제거되었지만 맹달과 적대했던 위흥태수 신이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는데 그는 병경지역에서 권세를 누렸고 황제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짓까지 저질렀으며 맹달이 죽고 나자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 군수들이 사마이의 승리를 축하하며 예물을 바쳤기에 사마이는 이를 이용해 신의를 불러 직접 자신에게 오도록 했고 신의가 도착하자 그가 자격도 없이 황제의 뜻을 대행한 정황을 신문한 뒤 그를 체포하여 수도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맹달을 따르던 7천여가를 유주 지역으로 이주시켜 분란의 씨앗을 제거하니 상영 일대에서의 위나라의 영향력은 점차 증가했고 이로 인해 총나라 장수 요정, 정타 등이 휘하 7천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변방의 군들이 새로이 기부해와 호족에 누락된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위나라 조정에서는 실태조사를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예는 이 일의 적임자가 사마이라 생각하여 그를 수도로 오게 하여 자문을 구했고 이에 사마이는 적들은 법을 엄격하게 하여 백성들을 속박하고 있으니 이것이 백성들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법을 너그럽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백성들은 자연스레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조예가 사마이에게 총나라와 오나라 중에서 어느 적을 먼저 토벌해야 하는지를 묻자 사마이는 조예에게 오나라는 우리나라가 수전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감히 동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르적을 공격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의 목구멍을 누르고 심장을 찔러야 하는데 하구와 동관이 바로 적의 심장과 목구멍입니다. 그러니 육군은 환성으로 향하게 하여 송건을 동쪽으로 유인한 뒤에 수군을 하구로 보내어 그들의 허점을 노려 공격한다면 이것은 신병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과 같이 되니 적을 반드시 격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나라를 공격하라 조언해 주었고 이에 조예는 사마이의 말이 옳다고 여기며 그를 다시 완성에 주둔케 하여 전쟁 준비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태화 2년 조예는 명을 내려 사마이에게는 한수를 따라 진격하게 하고 조휴는 심량으로 진격하게 했는데 조휴는 주방의 거짓 항복에 넘어가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섭정에서 육선에게 대패하였기에 사마이는 할 수 없이 퇴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화 4년 대장군으로 임명된 사마이는 조예의 명을 받아 조진과 함께 촉정벌에 나섰는데 조진과 장합은 각각 야곡과 자오도를 따라 남쪽으로 진격하였고 사마이는 서성에서부터 산의 나무를 베어가며 길을 내고 아울러 물과 무트로도 진격하며 한수를 거슬러 올라갔는데 사마이와 조진의 군대는 남정에서 합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폭우가 내려 한수가 범람하고 잔도까지 끊기는 사태가 터졌기에 조예는 조진과 사마이에게 퇴각하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마이와 제갈량의 첫 전투는 사마이가 공격, 제갈량이 수비의 입장이었고 폭우로 인해 결착을 짓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화 5년에 조진이 병에 걸려 죽었기에 사마이가 대촉전선의 지휘관이 되었고 이에 사마이와 제갈량의 대결이 재차 확정됩니다. 태화 5년 제갈량이 천수를 침공하며 시산도 공격해 위나라 장수 가사 위평을 포위했기에 조예는 사마이를 불러서 서방에 일이 있으니 그대가 아니면 가히 맡길 만한 자가 없소 라고 말한 뒤 그를 장안성에 주둔케 하고 옹주와 양주 두 개 주의 군무를 지휘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장합, 비어, 대릉, 곽회 등을 거느리고 제갈량의 공격을 막으러 나섰는데 당시 장합은 사마이에게 군대를 나누어 옹과 미에 주둔시켜 후진으로 삼으라고 보냈으나 사마이는 장합에게 전군이 단독으로 적을 감당할 수 있다면 장군의 말이 옳소. 그러나 능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군을 앞뒤로 나눈다면 이는 과거 초나라 3군이 경포에게 격파당한 것처럼 될 것이오 라고 대답하고는 유미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나라의 대군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장수들을 이끌고 상규의 보리를 수확하려 했고, 이에 위나라 장수들은 제갈량이 충분한 군량미를 획득해 전쟁이 지속될 것을 두려워했으나 사마이는 장수들에게 제갈량은 생각이 많고 결단력이 부족하니 필시 영체를 안전하게 하고 스스로 방비를 굳게 한 연후에 보리를 수확할 것이니 우리가 이틀 동안 신속히 행군하면 될 것이오 라고 말하고는 갑옷을 벗고 밤낮으로 진군했기에 제갈량은 멀리서 먼지가 이는 것을 보고는 퇴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마이는 우리가 급히 행군해와 피로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용병의 밝은 자라면 탐내는 바요. 제갈량이 위수를 점거하지 못했으니 다루기 쉬운 상태요 라고 말하고는 진군하여 한양에 주둔했는데 그곳에서 제갈량의 군대와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마이는 진을 친 뒤 장수 우음에게 경기병을 줘 제갈량의 군대를 유인하려 했으나 병사들이 막 접전을 벌였을 때 제갈량이 퇴각해 버렸기에 사마이는 이를 추격하여 지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때 제갈량은 노성에 주둔하여 남북의 두 산을 점거하고 물을 끊고 두텁게 포위망을 만들었으나 사마이가 포위망을 공격해 이를 무너뜨렸기에 제갈량이 밤을 틈타 달아나니 사마이는 추격병을 보내 제갈량의 군대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1만여 명이나 되는 적을 사로잡거나 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진 춘추에 따르면 노성 전투에서 제갈량의 군대가 사마이의 군대를 격파했다고 하며 촉서 왕평전에서는 왕평이 지산 남쪽을 포위하고 지켰기 때문에 장압이 왕평의 진영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고 나와 있고, 이후 제갈량의 군대가 군량이 다 떨어져 퇴각하게 되었을 때 위나라의 명장인 장압이 제갈량의 군대를 추격하다가 오히려 목문에서 화살에 맞아 전사했기 때문에 사마이의 군대가 제갈량의 군대를 추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을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군사 두습과 복군 설제가 사마이를 찾아와서 내년에 보리가 익으면 또다시 제갈량이 침공해 올 것인데 농무에는 곡식이 없으니 마땅히 겨울 동안에 미리 옮겨 놓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사마이는 그들에게 제갈량은 지산으로 2번 출병하고 진창을 1번 공격했다가 꺾이고 돌아갔어. 설령 그가 이후에 출병한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공성전을 치르지 않을 것이고 응당 야전을 발할 것이니 전투는 반드시 농동에서 일어날 것이고 농서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제갈량은 늘 군량이 부족한 것을 한스러워했으니 돌아가서는 필시 곡식을 비축할 것이므로 내가 헤아려 보건대 3년 안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요 라고 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표를 올려 기주의 농부를 양주로 옮겨 상규 일대를 경작하게 하고 경저, 천수, 남한 등의 대장장이를 관리로 두어 무기를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청룡 원년 사마이는 성국고를 뚫고 인진피를 쌓아 수천 경의 농지에 물을 대게하여 나라를 풍족하게 했고 군용에는 시장을 설치해 운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안정군의 국경지대를 수비하던 흉노의 우두머리 호박고자직 등이 반란을 일으켰기에 사마이는 장군 호준 등을 파견하여 이들을 격파했다고 합니다. 청룡 2년 군대를 재정비한 제갈량이 군사 10만여 명을 이끌고 야곡을 통해 진격해와 미 땅 위수 남쪽 평원에 보루를 쌓았기에 조예는 이를 우려하며 진랑에게 복이 2만 명을 주어 사마이를 지원하게 합니다. 당시 위나라 장수들은 사마이에게 위수 북쪽에 주둔하여 적을 막자고 말했으나 사마이는 그들에게 백성들이 모두 위수 남쪽에 거주를 하니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다투어야 할 것이요 라고 대답하고는 위수를 건너 물을 뒤로 한 채 보루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장수들에게 제갈량이 만약 용감한 자라면 마땅히 무공으로 나와서 산을 의지하여 동쪽으로 나아갈 것이요. 그러나 만약 서쪽으로 가서 오장원에 이른다면 제군들은 무사할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제갈량은 오장원에 주둔하였고 장차 위수를 건너 북쪽으로 진격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병력을 과시하면서 서쪽으로 진군하였기에 모든 장수들이 서쪽으로 가서 제갈량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오직 곽해만은 제갈량이 서쪽으로 진군하는 척을 하며 동쪽의 양수를 공격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곽해의 조언을 받아들여
장군 주당을 양수에 주둔시켜 제갈량의 군대를 유인하려 했으나 제갈량은 이를 보고도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으니 사마이는 제갈량이 평원에서 다투고 싶어 하면서도 양수로 향하지 않으니 이 뜻을 가히 알만하오 라고 말하고는 호중과 곽해를 추가적으로 보내 양수를 지키게 했기에 제갈량은 나중에 양수를 공격했으나 진격하지 못하고 오장원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장선이 제갈량의 진지로 떨어지게 되자 사마이는 이것이 제갈량이 반드시 패하는 징조라 생각하고 기병을 보내 제갈량의 대후를 기습하여 500여 명을 죽이고 1000여 명을 사로잡았으며 항복한 자는 6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마이의 승전에도 불구하고 위나라 조정에서는 제갈량이 멀리서 침공해 왔으니 급히 싸우는 것이 그에게 이로울 것이라 여겨 사마이에게 자주 명하여 신중히 처신하며 그 변화를 살피라고 명했다 합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이 수차례 싸움을 걸었음에도 무시하고 출전하지 않았기에 제갈량은 사마이에게 부인들이 쓰는 머리 장식과 장신구를 선물로 보냈고 이에 사마이는 분노하며 조예에게 표를 올려 제갈량과 결전을 치를 것을 청했는데 조예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신비에게 부조를 지니게 하여 사마이에게 보낸 뒤 그가 출전하는 것을 막게 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제갈량이 다시 싸움을 걸어왔을 때 사마이는 출전하려 했으나 신비가 부조를 가지고 군문에 서서 막으니 사마이는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나라 장수 강류는 신비가 사마이의 진영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는 제갈량에게 신비가 부조를 가지고 왔으니 적이 다시는 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제갈량은 강류에게 사마이가 본래 싸우려는 마음이 없으면서 굳이 출전을 청한 까닭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굳건함을 보이려는 것이었다. 장수가 군문에 있을 때는 군주의 명이 있어도 받지 않는 것이니 그가 진실로 우리를 제압할 수 있다면 어찌 천리 길을 가서 결전을 청하겠는가 라고 대답하며 사마이의 의중을 간파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마이의 동생 사마부가 사마이에게 서신을 보내 군사에 관해 묻자 사마이는 제갈량은 큰 뜻이 있으나 기회를 살피지 못하고 계책은 많으나 결단력이 부족하고 용병을 좋아하나 임기응변이 없으니 비록 10만 군사를 이끈다 할지라도 나의 계책 속으로 떨어질 뿐이며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답하며 자신만만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마이는 굳게 지키며 제갈량과 싸우지 않았기에 제갈량은 사마이와 대치한 지 100여일 만에 질병으로 눈을 감았고 이에 총나라 장수들이 진영을 불태우며 퇴각하자 이를 알아챈 사마이는 제갈량의 군대를 추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장사인 양이가 궁기를 돌리고 북을 쳐 울리며 사마이와 맞서려고 했기에 사마이는 궁지에 몰린 적을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는 추격을 멈추고 물러났고 이에 양이는 그 틈을 타 진영을 유지한 채로 퇴각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총나라의 군영과 보루에 간 사마이는 제갈량이 남겨놓은 흔적들을 둘러보았고 그곳에서 지도와 서적과 곡식을 노획했는데 그 분량이 매우 많았다고 하며 이에 사마이는 제갈량이 필시 죽었다고 생각하여 긴장이 풀렸는지 제갈량이 남긴 것들을 보고는 천하의 기재로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신비가 제갈량이 아직 죽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했기에 사마이는 신비에게 군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군사상의 문서와 비밀 계획과 병사와 마리목을 식량인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갔으니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버린 자가 살아있겠소. 마땅히 적을 급히 추격해야 하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총나라 군대를 추격했고 적안에 도착하여 제갈량이 확실히 죽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이에 관한 소고를 지어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달아나게 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마이는 웃으면서 나는 살아있는 자를 헤아릴 수는 있으나 죽은 자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총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 양유와 위원이 다투어 위원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를 틈타 총나라를 공격하려 했으나 위나라 조정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사마이 상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